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에 손을 대어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습니까? 몇 달 동안 무시해왔던 묵직함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서울시립병원에서 18년간 진료부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그전에는 20년 동안 간질환 전문의로서 수천 명의 간질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무언가 무서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질환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거의 손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3년 전 건너뛸 뻔했던 정기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간은 지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3단계 지방간이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평생을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바친 의사인 제가요.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눈이 노래지지도 않았습니다. 붓기도 없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용한 살인자의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70%가 사라진 후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저를 앉히고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술을 줄이세요. 표준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섭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식단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간이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치료했던 박 씨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영화가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이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그분은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표준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요. 저는 연구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읽지 않는 논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세포대사, 장내 미생물, 담즙산 합성,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지방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장내 세균과 간세포 사이의 소통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간은 완전한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17개의 연구를 찾았는데 대부분 일본과 유럽 연구자들의 것으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간 염증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용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발효 요구르트를 사용하고 섭취 시간을 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3가지 핵심 미네랄을 활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90일 동안 따랐습니다. 추적 검사를 위해 돌아갔을 때 제 간 전문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간 지방이 92% 감소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지난 10년 중 가장 좋았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이 같은 프로토콜로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도했습니다. 70살의 최 여사는 4개월 만에 2단계 지방간을 회복시켰습니다. 65의 정 씨는 간 이식 대기자 명단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체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할 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세포 생물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전체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정확한 요구르트 선택 기준, 담즙 생성을 최대화하는 정확한 시간,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3가지 미네랄,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추적해야 하는 진단 지표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의 90일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의 임상 경험을 가진 진료부장 이민준 박사입니다. 3년 전 저는 3단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간은 지방세포로 침투되어 간 전문의가 제게 강경화로 향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90일 만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특정 발효 요구르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복부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간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행된 지방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70%는 손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간질환의 공포입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눈이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복부는 체액으로 부어올랐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자녀들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년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간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듣게 될 때쯤이면 황금 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봅니다. 의사가 아마도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하고 술을 피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도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아무런 개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조언이 간 재생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간은 단지 손상을 멈추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은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정한 생물학적 신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료부장인 제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간이 3단계까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저는 모든 표준 권장사항을 따랐습니다. 15kg을 감량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운동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간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광범위한 지방 침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의사로서도 환자로서도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장간 축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간과 장내 미생물은 문맥이라는 직통 고속도로를 통해 소통합니다. 장에서 흡수된 모든 분자는 신체의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장에 사는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간에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손상을 가속화하는 염증 신호를 보내거나 재생을 활성화하는 치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 단 12주 만에 간 지방 축적을 최대 68%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정확한 섭취 시간, 특정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3가지 필수 미네랄과 결합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이후 7시에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이 정확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함유한 특정 유형의 발효 요구르트 200g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요구르트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48시간 동안 발효시킨 요구르트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더 긴 발효가 유당을 제거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수를 1000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30일 이내에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머리가 멍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증거는 90일째에 추적 검사를 받으러 돌아왔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특정 요구르트 프로토콜이간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 자신의 지방간 질환이 3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8년 경력의 진료부장인 제가 제 간이 말 그대로 지방에 잠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제 간이 약 12%나 지질로 침윤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사를 수행한 제 동료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시죠? 그런 눈빛.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눈빛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연구에 파묻혀간 재생에 관한 200개 이상의 임상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와 담즙산 대사 사이의 연관성을 말입니다.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간은 매일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산은 장을 청소하는 청소부와 같아서 지방과 비타민을 흡수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러나 주류 의학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담즙산의 95%가 장간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재활용됩니다. 간에서 장으로, 그리고 다시 간으로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이제 간이 병들었을 때 이 재활용 시스템이 독성을 띠게 됩니다. 오래되고 산화된 담즙산이 계속 순환하면서 더 많은 염증, 더 많은 지방 축적,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매일간 파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입니다. 바로 여기서 특정 요구르트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아무 요구르트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3가지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함유한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입니다. 이 3가지 균주를 올바른 양과 시간에 섭취하면 장 내부에서 기적을 수행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실제로 오래되고 독성이 있는 담즙산을 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탈결합시켜 한겸증 특성을 가진 2차 담즙산으로 변환시킵니다. 동시에 이것은 간에 신선하고 새로운 담즙산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간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깨끗한 담즙산입니다. 제가 경험한 재생은 측정 가능하고 극적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간 효소 수치가 43% 떨어졌습니다. ALT는 89에서 51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76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실험실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요구르트를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발견한 최적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지방 소화 중에 일어나는 담즙산 급증 직전에 상부장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150g의 적절한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100g도 아니고 200g도 아닙니다. 150g은 세 가지 중요한 균주의 약 100억 집락 형성 단위를 제공합니다. 이보다 적으면 치료 임계값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많이 먹으면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장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요구르트 단독으로는 해결책의 70%에 불과합니다. 간의 재생 경로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특정 미네랄과 결합해야 합니다.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입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강남구에 사는 61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2단계 지방간과 초기 강형변 변화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45일 동안 요구르트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미네랄 수치를 확인했을 때 아연이 데시리터당 8.2 마이크로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매일 10mg의 아연 글리시네이트로 이것을 교정하는 순간 회복이 극적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 45일 이내에 그녀의 간은 파이브로 스캔에서 섬유중의 완전한 역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정밀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제 3단계 지방간을 역전시킨 정확한 요구르트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90일 내에 완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단 하나의 요소라도 잘못되면 간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당신의 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세포들이 지방 침착물에 잠겨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덩어리들이 간세포를 질식시키고 있는데 간세포는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숨을 쉴 수 없으면 혈액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담즙산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존 의학은 체중을 줄이고 술을 피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비극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제가 간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분석했을 때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균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단쇄지방산, 특히 부치르산과 프로피온산을 생성하는데 이것들이 간세포의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가포식을 간세포가 축적된 지방을 연료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이며 이 특정 프로바이오틱들이 전등 스위치처럼 그것을 켭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50가지 균주가 들어간 비싼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를 사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균주가 많다고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경쟁 균주들이 장내에서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제가 언급한 정확히 그 3가지 균주가 들어있고 1회 제공량당 최소 100억 개의 집락 형성 단위가 높은 농도로 들어있는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대부분의 시판 요구르트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만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소화에는 좋지만 지방간 질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공복 상태에서 이 요구르트를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있을 때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가혹한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아 소장에 온전히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이 유익한 박테리아의 90%가 장에 정착하기 전에 위산에서 죽습니다. 그 30분의 시간은 또한 프로바이오틱이 음식이 도착했을 때 최적의 담즙산을 생성하도록 소화기계를 준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담즙산은 단지 지방을 소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에게 지방 저장을 멈추고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강력한 신호분자입니다. 정확한 양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요구르트 200g, 표준 컵으로 약 1컵입니다. 작은 간식용 컵이 아닙니다. 용기의 절반도 아닙니다. 정확히 200g입니다. 저는 90일 동안 매일 아침 주방 저울을 사용해서 이 양을 측정했습니다. 이 정밀화미간 대사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치료 용량의 프로바이오틱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3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3가지 특정 영양소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르트 요법은 실패합니다.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E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마그네슘은 간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그 프로바이오틱 신호들이 세포 회복을 촉발할 수 없습니다. 아연은 메탈로티오네인 생성에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대사 중에 산화 손상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간이 지방세포에서 저장된 독소를 방출할 때 염증을 예방하는 주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취침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 아연 피콜리네이트 30mg, 천연 비타민 E 400 국제 단위를 복용했습니다. 이것들을 아침 요구르트와 함께가 아니라 밤에 복용하십시오. 칼슘이 풍부한 요구르트와 함께 복용하면 마그네슘이 아연과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간을 살렸고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운 정확한 요구르트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정확한 지식 없이는 쓸모없는 제품에 돈을 낭비하고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첫째, 박테리아 균주 구성입니다. 아무 편의점에나 들어가서 할인하는 요구르트를 집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선택하는 요구르트는 3가지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함유해야 하며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필요합니다. 이 3균주가 함께 작용하면 간 염증을 줄이고 간 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조합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이름들을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 가게에 가면 요구르트 용기를 뒤집어서 성분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세 균주가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반에 다시 놓으십시오. 간 회복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둘째, 집락 형성 단위 수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숫자인데 요구르트가 효과가 있을지 실패할지를 결정합니다. 1회 제공량당 최소 100억 집락 형성 단위가 필요합니다. 10억이 아닙니다. 50억도 아닙니다. 100억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사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장관에 도달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슈퍼마켓의 대부분의 요구르트 제품은 1억에서 10억 집락 형성 단위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배나 약합니다. 고농축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일반 디저트 요구르트가 아닌 냉장 건강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셋째, 설탕 함량 함정입니다.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진전을 망칩니다. 올바른 박테리아 균주와 충분한 집락 형성 단위 수가 있는 요구르트를 찾지만 과일 향이 첨가된 가당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3단계 지방간을 역전시켰을 때 첨가 설탕이 전혀 없는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만 섭취했습니다. 왜일까요? 첨가 설탕이 같은 염증 경로를 직접 자극하고 애초해간 질환을 일으킨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대사 질환을 일으킨 바로 그 물질을 섭취하면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르트에 1회 제공량당 1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다면 회복 과정 전체를 망칠 것입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당분은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당이며 보통 100g당 약 4-6g 정도입니다. 넷째, 지방 함량 요건입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이 아닌 반드시 일반 지방 함량의 요구르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지방이 위험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구르트의 지방은 간 치유를 위한 3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간세포 복구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몸이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소화를 늦춰서 유산균이 장내벽에 정착할 시간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담낭에서 담즙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바로 간 조직 내부의 지방 축적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다섯째, 발효시간 지표입니다. 진짜 치료용 요구르트는 최소 12시간, 때로는 24시간까지 발효됩니다. 이렇게 긴 발효 기간은 박테리아가 완전히 발달하고 증식하며 단쇄 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대사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간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대형 상업 브랜드의 대량 생산 요구르트는 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보통 4-6시간만 발효됩니다. 제대로 발효된 요구르트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단맛이 거의 없고 뚜렷하게 시큼하고 톡 쏘는 맛이 납니다. 요구르트가 디저트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난다면 발효가 불충분한 것입니다. 가장 신맛이 나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찾으세요.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제 간을 살린 정확한 요구르트 요법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싼 영양제를 샀거나 고급 클리닉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의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시스템을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요구르트 선택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모든 요구르트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 슈퍼마켓의 대부분의 상업용 요구르트는 간 재생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특정 유산균 균주에 살아있는 배양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있다면
지금 당장 성분 라벨을 보세요. 용기에 이 정확한 이름들이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이 세 가지 균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간 염증을 줄이고 담즙산 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유산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저지방 요구르트나 설탕이 첨가된 요구르트를 삽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설탕은 장내 유해 박테리아를 먹이고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저지방 제품은 간 복구에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을 몸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이 부족합니다. 첨가, 설탕이 전혀 없는 일반 지방 함량의 플레인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첨가 설탕 0g. 영양 성분표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이제 타이밍 요법이 마법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간의 일주기 리듬, 즉 간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기를 제어하는 자연적인 24시간 주기에 기반합니다. 저는 제 연구와 제 자신의 회복을 통해 하루에 2번 특정 시간에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표준 의학 교과서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유산균 요구르트를 정확히 150g 섭취하세요. 이것은 표준컵의 약 4분의 3입니다. 간은 밤새 해독 모드에 있었고 이 아침 복용량은 장벽이 가장 수용적일 때 유익한 박테리아를 도입합니다. 이 유산균은 지방간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독소 흡수를 즉시 줄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복용은 저녁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2시간 후입니다. 이 타이밍은 매우 중요한데 간이 이 시간대에 지방대사와 담즙 생성 단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은 담즙산 순환을 강화하여 간이 축적된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저는 이 저녁 시간대에 100g을 섭취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요법을 진정으로 혁명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르트만으로는 해결책의 40%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간 재생을 위한 촉마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 특정 영양소와 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콜린입니다. 간은 적절한 콜린 없이는 지방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매일 400mg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식품 공급원은 계란입니다. 계란 2개는 약 250mg을 제공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계란 2개를 드세요. 계란을 먹을 수 없다면 두부를 드세요. 단단한 두부 150g에는 약 100mg의 콜린이 들어있으므로 매일 약 600g의 두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이 미량 미네랄은 간의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하루에 200마이크로그램만 필요하며 가장 쉬운 공급원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 3개만으로 하루 필요량 전체를 제공합니다. 아침 요구르트 복용 시 함께 드세요. 세 번째는 실리마린을 함유한 밀크시슬 추출물입니다. 이 화합물은 2000년 동안 간 보호에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연구는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간세포 재생을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매일 300mg의 표준화된 실리마린이 필요하며 저녁 요구르트 복용 시 함께 드세요.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의학부장으로 18년 동안 일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발효 요구르트와 함께 작용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에 관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실패할 것입니다. 유산균 치료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90%가 왜 결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3가지 특정 미네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간 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 없이 요거트만 드시면 시간 낭비입니다. 간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염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방 침착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비싼 유산균을 몇 달 동안 먹었지만 간 수치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요거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빠진 기초 영양소였습니다. 간이 재생 경로를 활성화하려면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미네랄이 적절한 양으로 없으면 유산균이 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담즙산 생성이 차단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세포 복구 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트는 손상된 간을 재건하러 오는 건설 인부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은 건축 자재입니다. 자재가 없으면 일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뿐입니다. 각 미네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하루 350mg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간세포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간이 포도당을 처리하고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방식을 조절하는데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최고 항산화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간이 제대로 해독할 수 없고 염증이 통제 불능으로 치솟습니다. 5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양이 고갈되고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결핍 상태입니다. 이 마그네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알약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볶은 호박씨 2움큼이면 20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힌 시금치 1그릇이면 80mg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70% 카카오가 함유된 다크초콜릿 3조각이면 6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올바르게 계획하면 350mg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정확히 하루 2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치유 과정에서 간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방간이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할 때 셀레늄이 없으면 실제로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부산물이 방출됩니다. 셀레늄은 또한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이는 신진대사율과 간이 지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태우는지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셀레늄의 최고 공급원은 간단합니다. 브라질 너트 3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브라질 너트 3개에는 정확히 20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요거트 첫 번째 섭취와 함께 매일 아침 드세요. 브라질 너트를 구할 수 없다면 하루 종일 정어리 통조림 2개를 드세요. 정어리는 셀레늄이 풍부하고 간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하루 30mg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세포 복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은 아연을 사용하여 손상된 간세포를 재건하는데 이는 간의 주요 기능 세포입니다. 아연은 또한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지방간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이 항상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를 고치지 않고는 다른 하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30mg의 아연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볶은 호박씨 100g이면 10m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리된 굴 100g이면
셀슘 밀리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굴을 정기적으로 구할 수 없다면 쇠고기 200g이나 계란 3개를 매일 드세요. 이 조합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연을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대 흡수를 위해 발효 요거트와 동시에 이러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실제로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장 내벽의 염증을 줄여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서울에서 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방법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요거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3가지 필수사항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를 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이 발효 요거트를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냐고요? 담즙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소화관에 특정 유산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환자들이 아침 식사 전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함께 요거트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달 동안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필수사항, 미네랄 3종 세트입니다.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 15mg,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 400mg입니다. 요거트와 함께 매일 이것들을 섭취하세요. 이 3가지 미네랄은 제가 간 재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유산균이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호박씨에서 아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3개만으로 셀레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IP 채소나 간단한 보충제에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씨앗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 부엌에서 버리세요. 이것들은 조용한 간 파괴자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제 요거트 방법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6주 동안 결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매일 식물성 기름으로 요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순간 3주 만에 간 수치가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행 상황 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특정 혈액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ALT, AST, GGT, 공복, 인슐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검사받으세요. 그런 다음 30일, 60일, 90일 후에 다시 검사받으세요. ALT는 3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AST는 25 미만, GGT는 40인 미만, 공복 인슐린은 7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간이 치유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측정하세요. 제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반에서 아무 요거트나 삽니다. 틀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균주가 들어있는 요거트가 필요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 균주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은 검증된 균주가 든 스타터 배양균으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12시간이 걸리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일찍 중단한다는 겁니다. 40일쯤 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증상은 빨리 좋아지지만 세포 재생은 90일 전체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72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는데 피로가 사라졌다고 50일 만에 중단하셨어요. 3개월 후에 간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근본 원인인 세포 수준의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발효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특정 유산균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키는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완화가 아닙니다. 세포를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즉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식용유를 확인하세요. 요구르트를 확인하세요. 잘못된 제품이라면 내일 아침 바로 교체하세요. 이번 주 안에 혈액검사 예약을 하세요.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사랑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족들, 술 드시는 친구들, 50세 이상 되신 분들께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내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간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제품으로 시작할 건지, 하루 중 언제 드실 건지요. 여러분의 간 회복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 박사의 획기적인 치료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